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5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사법 슈퍼위크라고 우리가 불렀던 이번 주의 두 번째 사건. 첫 번째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고요. 두 번째가 바로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선고죠. 그거는 28일 유력 이렇게 대다수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직 공지가 안 떴습니다. 내일 공지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그거까지를 포함해서 이번 주를 사법 슈퍼위크라고 하고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의 선고는 기각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내일 건 어떻게 되겠는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부장판사의 대등재판부입니다. 오늘이면 이미 결론 났고 판결문도 다 써놨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기자들의 취재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원래 재판이 좀 그렇죠. 갑자기 나중에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이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저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취재는 열심히 현장 기자들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런저런 뭔가 조짐이 나타나면 그 조짐을 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설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대장동, 의뢰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이지만 여하튼 그 재판이 있었고 거기에 이재명 피고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오늘 재판보다도 내일 선거법 2심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무더기로 쏟아냈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는 질문에 거의 답변을 안 합니다. 과거에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만 자기가 꼭 필요해서 기자들한테 뭔가 얘기할 게 있다고 한다면 미리 적어 오거나 그래서 법원 앞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그거 낭독하고 질문 안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례적인 장면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이제 본인의 선거법 2심, 사실심으로서는 끝나는 거죠. 중요한 장면이긴 하지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서 오늘 재판에 참석하고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측이 있느냐?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러 평론가들 중심으로 1심에서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겠느냐?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무죄다. 심지어는 찌라시에는 70만 원 설, 80만 원 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은 무죄고, 그리고 백현동 부분에 관해서 유죄이긴 하지만 피선구권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아닌 벌금 70만 원 내지 80만 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은 살려준다. 요런 게 찌라시의 요지입니다. 그거 어마어마하게 돌았습니다.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내일이면 판명이 되겠죠. 저는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백현동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김인섭 씨,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형이라고 부르는 김인섭 씨 로비에 의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상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냥 1, 2심의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항입니다. 김인섭 씨 그걸로 징역 5년 선고받았죠. 확정돼서 지금 기결수로서 교도소에 있습니다. 구치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현동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하나 더 있죠. 국토부에서 이재명 성남시에 보냈던 공문도 있습니다.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백현동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근데 그걸 놓고 만약에 70만 원, 80만 원? 그러면 앞으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라는 그 조항은 형해화되는 거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렇게 대선용 거짓말을 해도 벌금 70만 원밖에 안 받더라. 벌금 80만 원밖에 안 받더라.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뭐 더 이상 앞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거 재판할 필요도 없다. 수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고등법원이 아무리 이재명 피고인을 봐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백현동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제가 줄곧 말씀을 드려왔는데 민주당은 무죄, 찌라시도 70만 원, 80만 원 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법원의 출입기자들이 있죠. 아마 거기에 간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간사가 기자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재판 2심 결과는 설명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는 해봤지만 이거는 설명 자료를 내달라고 얘기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 공보관이 가능한 빠르게 비실명화 판결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별도 설명 자료 안 준다는 게 요거를 이제 제가 그 판사를 했던 그 전직 판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1심과 다를 게 없다. 별로 설명할 것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작년 11월 15일입니다. 선고받았죠? 근데 이거는 고등법원입니다. 2심. 2심에서는 1심에서 올라온 거를 뭐가 어떻고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형량을 뭐 어떻게 조정하거나 이렇게 되죠. 뭐 대개의 경우 형량이 줄어들죠. 그런데 따로 설명할 게 없다. 지금 이렇게 공지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설명할 게 없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 그냥 기각. 2심의 항소심, 항소 기각. 그거거나 아니면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그게 뭘까요? 전직 판사들에 따르면 그거는 아마도 뭐 그냥 형량의 미세한 조정 정도. 그러니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형량을 뭐 1년에서 예를 들어서 뭐 8개월로 줄여줬다. 그리고 집행유예 붙였다. 뭐 그러면 뭐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형량 조금 줄인 거. 뭐 이 정도고.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그대로일 가능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 그러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1심이 판단 잘했습니다. 그리고 끝.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고. 두 번째는 그냥 그 조금의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약간의 변화. 그러니까 그냥 뭐 형량을 뭐 조금 줄여준다든가 이런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변화. 그 가능성이 두 번째. 나머지 가능성? 글쎄, 뭐 게을러서 별도 설명 자료 안 만들다?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 기대하던 바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 조짐이 지금 하루 앞두고, 하루도 아니죠. 한 20시간 정도 앞두고 나타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비실명화 판결문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 이름 이런 거를 실명을 좀 가리고 나눠준다 이런 뜻이고요. 여하튼 별도로 설명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거는 1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결국 피선거권 박탈형이 2심에서 나온다. 이걸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일 오후 2시니까요. 2시 상황을 한번 보는데 아마도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겁니다. 변호사니까. 비상이 걸렸을 것이다. 뭐 그렇다고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비상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인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